유튜브가 쇼핑 기능 강화에 나서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본격적인 협업에 나섰는데요. 이 컨텐츠와 커머스의 융합이 앞으로 이커머스 산업을 어떻게 바꿀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그 유튜브에 쇼핑 기능 생긴다고 얘기해준 기억이 나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기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쇼핑 기능이 있긴 있었어요. 재작년부터 이제 한국만 가지고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한국만요? 네, 한국만 했어요. 그것도 웃기네요. 네, 특이하죠. 네.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미래 먹거리로 생각했던 게 바로 이제 유튜브 쇼핑이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서만 먼저 테스트를 하고.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유튜브 말고도 이따가 제가 또 인스타그램 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틱톡 샵, 네,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미 해외에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가 조금 늦게 시작한 거죠. 근데 왜 해외에서 다 시작하고 있을 때 안 하고 한국에서만 했을까? 그러니까 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한테 테스트를. 예. 왜냐면은 한국에선 틱톡 샵도 없고 인스타그램 샵도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이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또 역으로 그렇게 된 네. 거였어요.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네. 한국 사람들이 이 쇼핑에 대해서는 약간 민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홈쇼핑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인플루언서들이 물건을 파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보다 시기와 질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튜버가 이런 인플루언서가 물건을 판다, 나 안 사.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을 거다라는 진짜요? 인식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 인플루언서들 얘기해 보면 되게 잘 팔린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전에.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 뒷광고 논란도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 그건 너무 싫어요. 네, 뒷광고 물론 거짓말로 광고하는 것도 싫었지만은 이런 이유가 생긴 것도 뭔가 인플루언서가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숨겨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 자체가 생겼다는 게 그것도 이제 문제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자 해서 아마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중에 뭐 네. 딴 데서는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네. 유튜브 좀 늦게 시작했는데 이게 좀 차별화 좀 모를까 다른 게 있나요? 네, 차별화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생긴 기능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작년 말에 유튜브가 우리나라 회사인 카페24가 있어요. 이 회사에다 200억 넘게 투자를 했거든요. 유튜브가요? 네, 유튜브가 직접 카페24라는 회사한테 200억 넘게 투자를 하고 이 회사랑 같이 협업해서 개발한 이제 쇼핑몰 개념이 보통은 유튜버들이 쇼핑몰을 만들고 내가 물건을 사올 것을 소싱한다고 하죠. 네. 물건을 어떻게 찾아와서 물건을 올려놓고 막 디자인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커피다. 그러면 커피를 카페24라는 회사에서 그냥 알아서 찾아서 올려주고 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유튜브 채널만 있으면 되는 거고 네. 네, 쇼핑몰만 연결하면은 그냥 알아서 이제는 물건 다 팔 수 있네라는 쉬운 기능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네요. 맞아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이제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한마디로 유튜브의 쇼핑몰은 이런 거네요. 그 유명인의 인지도만 이용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맞죠? 네. 아하. 근데 쇼핑몰 하는 거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좀 번거롭고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물건을 팔다가 그 소송을 많이 당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크리에이터들이 도전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가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웹사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도 하고 뭐 상품 등록하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네. 뭔가 복잡해요. 뭐 AS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맞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단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중개인 역할만 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저는 구글 계정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플랫폼 계약만 해서 그냥 내가 필요한 게 커피다, 뭐 마이크다, 커피 이런 거 팔겠다. 그냥 고르기만 하면은 그 물건을 바로 쇼핑몰에 등록도 가능하고 내 유튜브 채널에서 그냥 판매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죠. 게다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객 관리 이것도 언제 이걸 그쪽에서? 또 전화 통화를 하겠어요. 그러게요. 그 회사에서 대신 해줄 수 있는 이야. 이런 역할까지 하는 거죠. 이거 크리에이터들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 네,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에서도 라이브 쇼핑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저도 몇 번 맞습니다. 봤는데 이런 동영상 기반 쇼핑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우선은 이제 뭐 라이브 쇼핑의 장점, 큰 장점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 여기 뒷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뒷면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매 결정을 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의 뭐 고객 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네. 예. 뭐 누가 더 많다 적다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보는 성향들이 있을 텐데 그 성향들이 더 많은 성향들을 잡고 있는 게 저는 유튜브라고 보거든요. 남녀노소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연령대도 거의 이제 뭐. 네, 맞아요. 예. 10대부터 뭐 60대 이상까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보여준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쇼핑몰 한마디로 아까 네이버랑 비교한다면은 네이버에서는 그냥 뭐 A라는 쇼핑몰에서 그냥 물건을 판다라고 했으면은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중심이다 보니까 각 개성에 맞는 스타일에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다. 그럼 책 위주로만 사실 하겠죠. 책 아니면 유튜버가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나 이런 네, 거 뭐. 갑자기 뭐 먹방 제품을 팔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래서 특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궁금하긴 한데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특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팔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점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에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대에는 약간 좀 판매력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지금 얘기해주신 뭐 인스타그램, 틱톡 네. 다른 플랫폼들도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해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미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러면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이 시장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네. 전략이 그러면 달라져야 되나요? 그 플랫폼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릴스도 올리지만은 사진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중심으로 해서 물건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스타그램은 뭔가 링크를 걸 수 있는 개념이 없었어요. 뭐 프로필에 들어가서 링크 하나를 걸 수 있었지만은 네네네. 게시물에는 링크가 거는 게 안 됐어요. 근데 이 인스타그램 샵에서는 게시물에다가 링크를 걸 수 있다. 즉 내가 뭔가 옷을 입고서 이제 딱 멋있게 사진을 찍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보는 게 저 셔츠는 어디 거예요? 뭐 바지는 어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바로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은 쇼핑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과거부터 계산돼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전부터는 항상 링크가 막혀 있다가 이제는 인스타그램에서는 링크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광고에 한해서만 그래서 이런 게시물을 이용한 홍보 전략은 이제 인스타그램을 택해야 되는 거고 틱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챌린지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네. 챌린지를 이용한 이제 마케팅 전략을 해서 물건을 판매해야 된다.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통은 리뷰죠. 자, 리뷰.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리뷰를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영상 한 개로 세 가지 플랫폼을 다 갖고 싶다. 이거는 약간 욕심이 강한 것 같고 좀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네요. 네, 조금씩 한마디로. 변형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챌린지. 아직도 근데 동영상 챌린지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나요? 지금 틱톡이 아직도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 자체가 사실 이제 음원에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현재 음악의 이제 순위를 바꾸는 거는 틱톡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굉장히 정도예요? 강력해요. 그래서 트렌드 자체가 틱톡에서 시작하고 이 음악이 인스타로 넘어가고 인스타에서 또 유튜브로 넘어가는 순서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아니 재밌는 게 네. 옛날에는 음원 순위 차트가 네. 그걸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틱톡이 좌우한다. 네, 틱톡이 예. 좌우할 만큼 굉장히 강력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틱톡에서 인스타에서 유튜브로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연령대를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틱톡은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고요. 이들이 인기를 쫙 끌면은 인스타그램을 넘어가요. 인스타그램은 3, 40대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튜브는 전 연령층을 다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한마디 틱톡에서 크게 인기가 있는 음악이나 챌린지가 있다. 그럼 유튜브까지 전 연령층으로 다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이제 사업하는 분이 있다고 네. 가정을 하면 나 너무 귀찮은데 이거 세 개를 다 하는 거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포맷도 좀씩 달라야 된다고 네. 막 그러잖아요. 하나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은 이런 게 있죠.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관련 타겟 연령층이 누구일까? 10대면은 무조건 틱톡하고. 틱톡인 거고 20, 30대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을 또 집중하는 게 좋은 거고
연령층인데 라고 하면 유튜브를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궁금한 게요. 네. 인스타그램,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뭔가 팔로워 이런 게 숫자가 중요하고 또 네. 규모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근데 이 계정도 없어요. 네. 이제 만들어야 돼요. 네. 이게 나아요? 아니면 당연히 뭐 인플루언서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만약에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네. 이직하려고 한다. 저는 동시에 두 개를 해야 돼요. 두 개를. 네. 아, 그러니까 내 걸 만들기. 내 거를 만드는데 당장 힘은 없잖아요. 네. 힘은 없는데 차근차근 키워간다라고 그래도 생각을 해야 하는 돼요? 거고 아. 그다음 외부에 광고는 맡겨야지 일단은 내 물건이 팔리니까. 그래서 동시에 두 개를 진행하다가 점차 외부에 광고 주는 거를 비율을 줄이고 나만의 이제 힘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아하. 네. 그 유튜브 쇼핑이 기존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현재 이제 TV를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런 유튜브 쇼핑이라든지 미디어 플랫폼 커머스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인공지능 얘기할 때도 했는데 바로 개인화. 개인화. 네. 일단 TV 같은 경우는 개인화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냥 시간대로 봐서 지금 시간대는 60대 이상들이 많이 볼 거야. 들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 커머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사람이 어떤 것 취향이 어떻고 어떤 물건을 사왔는지까지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밤에는 어떤 걸 많이 샀어.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상을 추천을 해줘야겠다. 이 영상 추천까지 같이 엮이는 거예요. 커머스가. 이야, 그러면은 무서워지죠. 기가 막히긴 하네. 네. 진짜 좀 무섭긴 하네요. 네. 근데 나를 다 앞으로는-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VR, AR 이런 뭐 가상현실 같은 경우도 점점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가상현실로 딱 썼는데 집에 옆에 보이는 게 내가 좋아하던 과자가 딱 있고 얘를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걱정이 되는 게 국내 토종 이커머스 플랫폼들입니다. 네. 유튜브 쇼핑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도 뭐 자체적으로 잘 하겠지만은 최근에 유튜브랑 또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길 수 없으면 네, 최근에 협력하라. 맞아요. 네. 이거 혼자 가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여기서 느끼는 거는 유튜브가 앞으로 자기만의 생태계보다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큰 생태계를 더 만들어가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마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면은 옆에 쿠팡 링크가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줘요. 내 채널을 통해서 뭔가 물건 샀다. 보통 뭐 6.7%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사실 걸어놓고선 해봤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렇게 해도 이제 새로운 또 수익 구조가 생기네. 그러면은 이걸 봤으면은 뭐 네이버라든지 혹은 뭐 11번가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분명히 같이 갈 네.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고 이게 굉장히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오늘은 쇼핑 기능까지 강화한 유튜브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